AI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 AI가 왜 이렇게까지 강한 것이고, 이 강한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 또한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AI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시장도 너무 좋고, 그에 따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세 때 여러분들이 더더욱 더 집중하시면서 많은 수익들을 가져가시고, 작년 한 해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잃어버린 손실 뿐만 아니라 그를 상회하는 더 큰 수익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아낌없이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분석 방법에 대한 순서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매사 하나의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특히 최근에 어떤 핫한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분석의 순서를 가져가냐, Why, How, What 순서대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 이 이슈가 나왔는데 이 이슈는 왜 나온 것이고, 둘째, 이 이슈에 따른 관련 종목군들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이 이슈에 대한 지속성이 있어서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상향을 기록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지, 마지막 What,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정 시에 매수를 할 것인지, 또는 아직 안 오른 새로운 종목군들을 공략할 것인지, 이러한 종목과 나의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는 순서를 가져가는데요. 이번 AI도 이러한 순서대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왜 Why? AI가 왜 이렇게까지 강할까요? 챗GPT라는 생성형 AI가 신드롬을 불러오면서 야, 이게 뭐야? AI가 어느새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 우리가 이제는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네. 특히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장과 연산의 중앙화, 클라우드화를 통해서 개별 기업의 관리 비용을 최적화하고 있으면서 이 생성형 AI로 인해 노동력의 효율화를 이끌어낼 것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즉, 결론적으로 AI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용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전 세계는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챗GPT를 출시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애플, 또한 미국의 IT 관련 시총 10개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생성형 AI 관련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단순 챗 GPT 이슈로 잠깐 반짝하고 소멸될 게 아니라 꾸준한 우상향과,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에 대한 우상향을 지금 기록하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작년 로봇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는 AI가 단순한 테마, 기대감의 영역이 아닌 이제는 초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AI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한 끝에 찾아낸 핵심 대장주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갖지 않았었다면 아마 올해 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 AI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100%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냈던 셀바스 AI, 엠로, 그 다음에 루니카 같은 기업들을 찾아내기 어려웠겠죠.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해당 그 변화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흐름을 직시하여 진정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핵심 대장주는 누가 될까? 누가 이를 바탕으로 정말 돈을 벌고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How, 현재 어떤 식으로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생성형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하드웨어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사실 이 AI 시스템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수많은 빅데이터가 쌓여져 있는지, 둘째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고성능의 슈퍼컴퓨터를 갖추고 있는지, 즉 컴퓨터의 성능.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며 활용할 수 있을 만한 AI 모델의 크기가 누가 더 크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요소거든요. 즉 데이터, 컴퓨팅, AI, 모델, 이 세 가지에 대한 요소인데, AI가 대규모화가 되면 될수록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데이터, 하드웨어, 클라우드 관련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데이터 분야는 어느 정도는 사실 승자와 패자가 갈려져 있을 정도로 선도 업체들은 이미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얼마나 컴퓨터 성능이 좋은가, 얼마나 AI 모델의 크기 성능이 크고 좋은가, 이 분야인데, 특히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 추론과 학습에 필요한 병렬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가능케 하는 GPU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GPU를 가장 잘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판매할 줄 아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컴퓨터의 성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능도 좋아야 합니다. 즉 기존의 반도체 성능 대비 훨씬 더 고성능의 고효율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현재 D램의 경우 기존 DDR4에서 5로 전환하는 시점에서의 DDR5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AI 분야의 특화로 사용하고 있는 HBM 반도체 칩 수요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DDR5, HBM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세가 여타 반도체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반도체 칩이 전체 메모리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것인데, 오죽하면 작년 D램의 전체 수요 중에 이 HBM 반도체 칩이 차지하는 물량 비중이 불과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을 이해한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투자 관점을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마지막 왓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미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을 따라잡을 것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리자라는 마인드입니다. 물론 미리 공부해서 먼저 싸게 잡아 놓으셨던 보유자분들은 이제야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살아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한 AI 역시 마찬가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존에 보유해놨다면 장기적으로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아직 나는 못 잡아서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즉 다음 달 7월쯤에는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이 AI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에는 이 반도체 칩 자체가 당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의 반영은 그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건 2분기 실적 발표를 해봤을 때 해당 기업의 실적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단기적으로는 꺾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로 인해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투심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살짝 흔들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투심이 흔들리면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타이밍 때 내가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던 종목군들을 저가에 싸게 사모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는 당장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수혜 강도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DDR5 관련주들 위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죠. DDR5 관련주들은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GPU가 완벽한 AI에 맞춤된 반도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한 번 더 진화시키는 NPU 반도체를 계속해서 개발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나온 이슈에 따르면 이러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를 잡아라! 토종 NPU 연합군인 NHN, 네이버, KT, 팹리스가 뜬다라는 이슈요. 또한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발표해준다고 하는데 이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 원을 투입해서 AI 반도체를 NPU, 저전력 PIM, 극저전력 PIM 등으로 고도화하고 단계별로 데이터 센터에 차근차근 적용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 사업에 정부 역시 대대적으로 투자해준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해당 이슈로 인해 국내에 또 NPU 관련된 기업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울 수도 있겠고 실질적인 투자로 인한 규모 성장과 이익의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잡고 있는데요. 국내 NPU 관련된 기업들은 아쉽게도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피온, 리벨리온, 피리오사 AI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당장의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또 안정적인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렌드, 초장기 프로젝트에 따라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한 성장을 전망할 수 있을 클라우드 산업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클라우드 사업이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재미는 없어요. 이전 영상에서 같이 공부해봤던 KINX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가령 반도체 기업들처럼 단기적으로 50% 100% 오르고 또 막 80% 깨지고 왔다 갔다 이런 큰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 분들은 투자하기 매우 수월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변동성이 적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혹여라도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게 된다면 그때가 절호의 매수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 이미 10년 동안 한 번도 매출의 역성장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업이었고 현재로서도 풀캡파에 접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증설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세까지 같이 또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으로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볼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더더욱이 주가가 오히려 많이 빠질 때 싸게 사 모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죠. 사실 AI 서비스는 고성능 컴퓨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 할수록 같은 공간에서 수용 가능한 서버 수가 감소하고 발열량이 높아지면서 서버 수명이 짧아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운영 비용이 급증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충분한 전력 공급과 서버 냉각 기술을 갖춘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어찌 보면 특히나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면 자연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주에 마찬가지의 중장기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공부했다시피 지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1위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구글인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는 건 아무래도 플랫폼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보안의 이슈가 원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멀티 클라우드의 확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1위 업체의 클라우드 시스템뿐만 아니라 2위, 3위 업체들까지 같이 멀티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독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가격 경쟁력 역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최근 이러한 흐름에 따라 1위 사업자인 아마존은 2017년도부터 아직까지도 점유율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은데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이 AI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르 같은 경우 점유율이 5년간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출시도 출시이고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 관련해서도 아마존을 뒤쫓아 점유율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만큼 이 AI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가 앞으로도 계속 더 기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사업자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2019, 2020, 21년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을 한번 뽑아봤더니 아마존의 점유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특히 네이버의 점유율이 크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AI 도입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도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도 네이버가 점차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면 그만큼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 이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AI를 활용한 보다 다양한 사업 그리고 비용 절감 측면까지도 이뤄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역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네이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AI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워낙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 초에도 AI 관련된 공부를 여러 차례 하긴 했지만 중간 점검 및 앞으로의 AI 관련된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저만의 생각과 기준들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려 봤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맹신하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건 저의 인사이트 그리고 워낙 수많은 정보가 많은 현재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 투자의 기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나름대로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알려드렸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고 다른 채널에 나간 영상들도 많이 선호해 주셨기 때문에 요즘 들어 저를 초대하는 많은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라고 수익의 기운이 빵빵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 눌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